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환경, E라고 하죠. ESG 평가 기준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50년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40%, 이 정도를 물류 산업이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물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정말 시급해지면서 이 탄소 배출량 관리가 평가의 거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축이요. 네, 스코프 1, 2는 물론이고 특히 중요해진 게 스코프 3 배출량 관리고요. 거기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또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바꾸는 거, 순환 경계 관점에서 자원 관리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 보전까지. 아, 생물 다양성까지요? 네, 오늘 이 기준들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탄소 배출량 평가부터 시작해보죠. 스코프 1, 그러니까 직접 배출, 그리고 스코프 2, 간접 배출, 이건 좀 익숙한데 자료에서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물류 기업들한테는 스코프 3, 이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DHL 백서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아무래도 제조 기반이 넓고 또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3 배출량이 기업 전체 탄소 발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어떨 때는 80, 90%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80, 92요? 네. 와,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관리 못하면 탄소 중립은 그냥 불가능한 거죠. 평가 기관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MSCI나 FTSE 러셀 같은 곳은 매출액이나 운송량 대비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효율성 이걸 좀 중시하는 편이고요. 효율성이요? 반면에 S&P 글로벌 같은 곳은 총 배출량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줄이는 걸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좀 차이가 있죠. 아, 평가사마다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 외에도 요즘 중요해진 게 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 SBTI라고 하죠. 네, SBTI. 네, 그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거를 TCFD 권고안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인 신뢰도하고 직결됩니다.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글로벌 스탠다드. 자, 그럼 탄소 배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에너지 효율이겠죠? 뭐 물류센터 같은 시설이나 운송 과정에서요? 바로 그겁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리드 같은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았는지 아니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그런 스마트 빌딩 기술을 도입했는지 이런 게 좋은 평가를 받고요. 네. 운송 부문에서는 뭐 연비 개선이나 에코 드라이빙 이런 건 이제 기본이고 그 GIM이라는 해운사 사례처럼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EEDI라고 하죠. 아, EEDI? 네. 그리고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EEXI 이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전환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가 수소 충전소 부족 문제 이거 여전하고 비용 부담도 크고요.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평가기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전기차나 수소 트럭을 몇 대 도입했냐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숫자가 다가 아니군요. 네, 전체 차량 대비해서 친환경차 도입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 CA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수소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 성과라던가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최적화하려는 노력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항공물류 같은 경우는 그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사용률하고 확보 계획 이게 핵심 지표가 되고요. 아하, 운영 효율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장재나 폐기물 같은 순환 경제 이슈를 좀 보죠. 미국 EPA 자료를 보니까 포장재가 고용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던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덜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이런 순환경제 모델 구축이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필수요. 이나 FSC 인증받은 종이 포장재를 쓰는지, 또 포장재 자체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 다회용 포장 시스템 도입 같은 것들이 다 평가 대상입니다. 네. 폐기물은 일단 발생량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고요.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자료에서는 한 70% 이상 재활용하는 걸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70%요? 꽤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그 역물류 시스템처럼 아예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 모델? 이런 걸 구축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그 생물 다양성 보호까지 평가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뭐 TNFD, 자연 기반 솔루션, NBS 이런 용어들이 막 등장하던데 물류기업한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탄소를 넘어서 이제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게 강조되는 추세거든요. 아, 자연 자체에 대한 책임? 네, TNFD는 기업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위험하고 기회를 평가해서 공시하는 약간 새로운 프레임워크인데요. 예를 들자면 물류센터 지을 때 주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나? 아니면 운송 경로 짤 때 철새 도래지 같은 좀 민감한 지역을 피해가도록 설계했나?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아, 그런 것까지요? 네. 그리고 자연 기반 솔루션 NBS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물류 부지 안에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습지를 보호한다거나 해서 기후변화 완화나 생물 다양성 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와, 진짜 평가 기준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네요. 이 모든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겠어요. 자료에서 보니까 3단계 접근법 같은 걸 제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좀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1단계는 현황 파악입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이 얼만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준점을 파악하는 게 시작이죠. 여기서 근데 데이터 정확성 확보하는 게 첫 번째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측정부터가. 네. 2단계는 우선순위 설정 및 목표 수립입니다.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이게 제일 시급하구나, 이게 개선 효과가 크겠구나 하는 영역을 정하고요. 그리고 SBT 같은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 수립. 네.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실행 및 성과 관리입니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뭐 친환경 운송 수단을 도입하고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그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ISO 5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 같은 국제 표준 인증을 활용하면 좀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물류하고 공급망 분야의 환경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관리부터 에너지 효율, 친환경 운송 전환, 순환 경제 구축,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까지. 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진짜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기준들이 더 이상 뭐 단순한 규제나 권고사항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핵심 요소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당장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먼저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지표가 뭘까? 아니면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폐기물은 없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